저는 일주일에 2권 이상, 1년에 100권 정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책을 읽었냐?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유튜브에 제가 책을 읽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주에 제가 읽었던 경제에 관련된 책의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이건 경제 관련 책만 한 권씩 올린 거고, 나머지 인문학이라든가 심리학, 소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책을 포함하면 일주일에 2~3권 이상은 꾸준히 읽었습니다. 도서 리뷰 재생 목록에서 영상만 해도 한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년에 거의 100권 정도 읽었구나,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변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즉 남들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사막길을 다 같이 쭉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옆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병든 부모님을 업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옆을 돌려보면 누군가는 이 자식들을 수레에다가 태우고 낑낑대면서 사막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꾸준하게 많이 읽다 보면 나한테 누가 자동차를 한 대 사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알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은, 즉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주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계속 이해하죠. 그리고 읽다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거의 10년 전, 5년 전 똑같은 종목, 똑같은 얘기, 똑같은 투자 방식에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저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저 같은 이런 40대 아재들이 하기 힘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연계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하던 얘기 그대로 하고 무언가 알려주거나 제안을 해도 똑같은 변명을 하고 또 핑곗거리를 찾아요. 오히려 제가 버는 돈이나 하는 사업을 믿지를 않거나 질투를 하고 비난을 하기까지 하죠. 물론 당장에 책 몇 권을 읽는다고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진 않아요. 하지만 책을 점점 읽어 나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책이란 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한 세대를 살아왔고, 또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쉽게 많이 변하지 않은 그 시대를 미리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드립다 책을 사서 읽거나 빌려 읽거나, 또는 흔한 독서 모임들 있죠. 듀오 같은 독서 모임 이런 데 가서는 인생이 절대 변화하진 않겠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준다면 가장 좋겠죠. 영상의 썸네일에 20, 30대 필수 시청이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물론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여러분은 내가 가지지 못한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외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해요. 질투가 생기고 시샘이 생겨요. 옳지 않다는 걸 알아서 억누르고 있지만 당연한 본능입니다. 삼성의 임원이 승진을 못해서 자살하거나 카이스트 학생이 성적이 안 오른다고 자살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이런 본능은 때로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성숙한 방어기제는 승화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배워봐야지. 내가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맞아. 그래서 나도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야지. 이게 성숙한 방어기제인 승화라고 심리학에선 불러요. 반면에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저놈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사기꾼이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걸 합리화라고 하고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로 손해보고 있는 건 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저때 저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손절하고 다른 종목 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게 또 있어요.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강화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발전적인, 즉 승화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승화보다는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인 합리화와 투사 등의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해지는 나이가 이제 40 넘어서부터인 듯 합니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20, 30대 여러분은 아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게 강해질 수 있는데 뭐 사기를 당해보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배신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방어 기제가 강해지면 운이 좋아서 쟤는 성공한 거야. 하지만 결국 저 인간 망할 거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속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줄어들게 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제 스스로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배워보겠다 이렇게 승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 40대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뇌가 아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세상 경험에 의해서 20, 30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어요. 다만 20, 30대가 필독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방어 기제가 좀 어릴수록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세뇌가 되기 쉽고 그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걸려서 인생을 낭비하기도 쉽죠. 그러나 반대로 20, 30대가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 받아들이는 정도, 즉 방어 기제가 아주 낮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빠른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가능해요. 특히 우리 재테크의 채널이니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은 성장하는 국가, 또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복리 수익이 달성되죠. S&P 500 지수인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투자를 한 사람과 지금 막 투자를 한 사람과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버핏의 재산 중 80% 이상은 60살이 넘은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즉 그 복리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때 좋은 스승이 없었어요. 책을 읽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책을 덮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기보다는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다 아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월가의 레전드 분들이 책의 내용조차도 무시하거나 그리고 성질이 급해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결국에 밀어두고 포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본능 그대로 끌려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를 늘리고 그제서야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단면적인 내용을 실행하기도 하죠. 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모든 내용 자체를 믿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산전수전을 다 겪고 경험이 쌓인 후에야 다시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 내용들을 제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익이 달라지고 인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항상 드는 후회가 있죠. 누군가 나의 20, 30대 누군가 방향을 잡아줬더라면, 누군가 그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조금의 도움이나 힌트를 줬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인생이 더 크게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20, 30대 분들 또는 성숙한 방어 기제, 즉 승화를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는 40대, 뭐 50대, 60대 분들도 뭐 상관없겠죠. 이런 분들께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특히 뭐 20, 30대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방어의 기제가 적은 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죠. 최근에 부업이나 뭐 창업 관련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로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날리지만 결국은 실행을 해도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만 듣게 되면서 방어 기제, 즉 합리화, 투사 이런 것들만 점점 강해져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지금은 아끼고 모아야 될 때입니다. 뭐 거지방 이래서 어떻게든 한두 푼씩 열심히 모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금도 좋고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뭐 MMF나 CMA에 넣어줘도 적지 않은 이자가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연 이게 합리적인 소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서 기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순수하게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의견을 드렸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찍었던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 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